민수기 32장 28-32절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장들 앞에서 타결된 협상 내용을 공표합니다. 만일 약속대로 르우벤과 갓 사람들이 무장을 갖추고 지파연합군에 합류하여 선봉에 서서 요단 너머의 땅을 정복한다면 그들에게 길르앗 땅의 소유권을 허락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단 너머 정복 전쟁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길르앗 목초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일부를 할당받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 즉 계약을 위반한 두 지파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땅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요단 동편 상속권이 사라진다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할까요? 모세는 그들도 가나안 땅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약을 위반한다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정상적인 방식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동참한 모든 지파들이 일단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무임승차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 겨우 일부만 할당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불과할 뿐 모세 발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그 전쟁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며 가나안 정복을 함께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이죠. 그 후 당당히 요단 동편 길르앗 목초지 소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33-38절입니다. 모세는 갓,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는 땅의 대략적인 범위와 성읍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 등장은 갑작스럽죠. 아마도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 언급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9절 이하의 이야기, 즉 므낫세 지파의 어떤 일족들이 어떻게 길르앗 땅을 차지했는지 말해주는 짧은 에피소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은 므낫세 반지파의 길르앗 땅 상속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현재 민수기 내용을 토대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후대에서 삽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리고 미디안의 5 왕들을 연달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땅을 얻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이죠. 시혼이 다스린 아모리 왕국은 아르논 골짜기부터 야복강에 이르는 영토였고 옥이 통치한 바산은 야복강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애초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덤으로 주어진 셈이죠. 지금 그 정복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할당받고 있습니다. 갓 자손에게 돌아간 성읍들 이름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소반, 야셀, 욕부아, 벤니무라, 벳 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르우벤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 느보, 바알 무원들입니다. 아마 이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표현은 새로운 마을의 조성이 아니고 기존 마을의 증축 확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중 어떤 성읍들에는 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39-42절입니다. 서사의 흐름은 갑작스레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는 분명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느닷없는 언급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므낫세 아들들이 차지하는 지역들은 바산 왕 옥의 영토였습니다. 마길 사람들은 마길 혈족을 뜻합니다. 마길은 26장 29절에서 확인된 바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사망한 슬로보앗의 할아버지죠. 마길, 길르앗, 슬로보앗으로 이어집니다. 마길은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거주지를 요단 동편의 길르앗 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점유한 길르앗 땅의 이름을 따라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이름이 장명되었을 수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들 슬로브앗이 죽고 그의 딸들을 둘러싼 토지 상속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모세가 왜 므낫세 지파 마겔 집안의 길르앗을 소유주로 넘겨줬는지 배경은 알 수 없죠. 마겔 사람들이 먼저 행동을 개시하여 길르앗을 침공하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서 길르앗에 대한 합법적 점유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점유한 과정과 사뭇 다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므낫세 일파인 야일 가문 사람들이 길르앗 전투에 동참해 여러 촌락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그들 가문 이름을 딴 하봇 야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노바 일족은 그낙과 그 인근 마을들을 정복했고 역시 가문 이름을 따라 그곳을 노바라 불렀습니다. 원래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길르앗 지역은 덤으로 얻은 땅이죠.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길르앗 목초지를 탐내 그곳을 자기들 지파의 영토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지역도 하나님께서 정복한 영토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죠.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을 물리칠 때는 대부분 몰아냈다, 진멸했다 같은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미디안 5 왕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르우벤과 갓은 요단 동편이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시어 대적들을 물리친 땅이므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가 요단 동편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발견됩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출애굽기 23장 30절 이하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국경이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 아마도 남방 광야일 텐데요. 광야에서 강, 아마도 유프라테스 상류일 겁니다. 강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이 국경선은 훗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경계선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 직전 르우벤과 갓의 항변은 억지 논리와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이 좋은 목초지에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결국 르우벤과 갓의 미래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땅은 동쪽으로 강대국과 국경선이 있다 외세 침공에 취약했기에 르우벤은 역사 무대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 보세요. 이 문단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맹세하다, 정복을 시작하다, 정복지에 새 이름을 짓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